먼저 이번 테라 루나 사태로 피해를 보신 많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속히 좋은 방안이 마련돼서 피해자분들이 많은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투자 세모투 박종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테라 루나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번 사태로 어떤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방향성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불신들이 굉장히 좀 강해졌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마음에 많은 부담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이 암호화폐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는지 함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투자 방향성,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제 포트폴리오를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제가 여러 가지 방송에서 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비중이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많고요. 그 외에 레이어 1 코인으로는 카르다노 그리고 폴카닷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루나 코인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루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제가 특별한 해안이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어떤 선구안 때문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의 작은 원칙 때문이거든요. 그 원칙이 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산이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면은 그 자산을 절대 매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반드시 저평가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루나를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이미 가격이 꽤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물론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제가 봤을 때가 아마 한 5만 원이 안 될 때예요. 한 3, 4만 원, 2, 3만 원 할 때 처음 이제 루나를 관심을 가진 건데, 그 이후에도 훨씬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저는 투자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 주식을 하면서 그렇게 고평가된 자산을 투자하면서 손해를 봤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테라 루나가 그 어떤 특정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서 향후에도 가치가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제가 그 시점에서도 분명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선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고평가된 자산에 대해서는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루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좀 의아했던 부분은 탈중앙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얘기할 때 늘 탈중앙화,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탈중앙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 서버에 있으면 되는 것들을 전 세계에 흩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운영을 할 때 효율성도 더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도 더 떨어지거든요. 그런데도 탈중앙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철학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기준에서 테라와 루나 프로젝트는 탈중앙화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노드가 15,000개 가량 흩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테라 같은 경우는 상위 100개 노드가 이것들을 합의를 이루는 과정으로 해서 굉장히 그 과정을 간소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위해서 탈중앙화를 희생한 거죠. 두 번째로는 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아니면 카르다노 같은 프로젝트들은 지분이 굉장히 많은 우리 같은 보통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테라 루나 같은 경우는 초기에 토큰을 배분할 때부터 베커, 그러니까 초기 투자자죠. 그리고 내부자들, 그리고 재단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루나에 굉장히 투자를 하고 싶었지만 투자를 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 하면요. 첫 번째는 권위와 어떤 자본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라 루나에 투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19.5%라고 하는 그 고이율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폰지 사기라고 의심을 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던 이유는 세계에 굉장히 거대한 크립토 투자자들이나 펀드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 투자의 원칙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탈중앙화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됩니다. 반면에 테라나 솔라나 같은 프로젝트는 빠르게 성장할 수는 있지만 그 프로젝트가 멀리 오래 갈 수 있을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절대 몰빵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테라 루나 프로젝트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런 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투자하지 않으시고 루나에 엄청나게 큰 금액을 그냥 몰빵하듯이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런 투자 방법은 암호화폐 투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는 알트코인은 반드시 현금화를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현금화를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200%에서 300% 정도 상승을 하면 원금 정도를 회수해주는 방법들을 제가 권유를 드리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는 손해보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빠르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이 산업은 굉장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가이드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손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투자 박종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